자,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하반기 전망을 내려보는 시간을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마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반년에 한 번씩 나오시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간간히 나오셔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한번 큰 그림 그려주시는데, 자, 이제는 미중 무역 협상도 있고요, 금리 인하도 있고요. 이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둘러싸고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한번 전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G20 협상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모양새를 펼칠 것인가, 그 이후의 전망을 좀 내려볼 텐데, 예전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언제 이루어질 거다, 뭐 이번엔 안 될 거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기사조차 쏙 들어가더라고요. 예. 더 이상 앞길을 전망이 어려운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이번 6월 28, 29일 그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네. 미중 정상이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는 그 어제 뉴스만 해도 이게 이제 약간은 긍정적인 거죠. 그 그렇죠. 만남조차도 없는 게 아니냐라는 네. 불안이 좀 있었으니까 네. 그 자체가 일단 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그 미중 정상 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그 타결의 정의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타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올해 계속 유지되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 지금까지 관세 부과했던 것들을 환원을 하고 네. 추가 관세 인상 없이 이렇게 미중이 이제 다시 정상적인 교역을 하는 경우를 타결로 한다면은 자유무역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 판단은 이번에는 그 가능성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지난번에 문희신도 얘기했지만은 그럴 정도까지 상황은 지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타결이라면은 확률이 거의 10% 미만의 아주 극히 작은 케이스가 되고요. 네. 반면에 이제 결렬 지난번 김정은 하노이 회담처럼 미중 정상이 만났는데 트럼프가 일어나서 이 회담이 결렬됐다라는 선언까지 하기에는 중국 쪽 입장에서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와중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서 고용 시장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유도하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도 관세를 남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인상한다고 했지만은 그럼 미국 자체 내에서도 기업들이 반발하고 또 물가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결렬까지 갈 가능성도 최소한 30% 미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중간에 밥상 뒤엎고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예, 그렇게 아주 크지는, 물론 타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그래도 그렇게 높게 볼 수는 없고요. 남은 확률은 작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하기로 했던 거. 당시에 보면은 기존의 관세가 부과됐던 건 그대로 놔두고서 네. 추가 관세 인상은 보류한 채 미중의 고위급 회담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리고 90일 동안의 협상 과정을 가졌었는데 그와 유사한 협상 과정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고민이 생깁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거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주식시장 내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전개됐던 두 가지 배경이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북경과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열리고 있는 점 하나와 네. 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계속 얘기했다가 1월 4일 파월 인터뷰에서 동결로 바뀌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맞아요. 되면서 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일에 이번 그 6월 말 미중 정상회의에서 그런 어떤 협상의 기간이 다시 설정되는 걸로 협의가 되면은 또 다시 이제 미중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고위급 회담에다가 네. 이번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게 가능성을 열어놨네요. 나왔으니까 네. 카드가 똑같은 거죠. 똑같네요. 구성되는 조건이. 네. 그렇다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 90일 정도 협상을 한다면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랠리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올해 작년 12월 1일 고위급 회담이 합의가 돼서 올해 11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는 기본부터 합의를 한 거거든요. 중국이 받아들이기 쉬운 미국의 어떤 수입 확대랄지, 그렇죠. 내지는 적자 축소 말씀하시는 거죠. 적자 축소도 네. 그렇고 지적재산권도 큰 거대 담론 쪽에서 중국 정부도 그쪽으로 방향이 갈 것이다. 네.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제 만일에 그 협상이 이제 재개한다고 했을 때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쉬운 부분은 없이 네. 지난번에 결렬되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법적인 조치로 해달라는 그 항목과 네네. 중국에서는 이것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소위 핵심 이슈
사안을 가지고 바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봤던 서로 계속 주고받는 그 가운데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를 줬던 그런 상황이 당장 이번에 이제 제기되기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불안감은 조금 있고요. 네. 만일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는 게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중국도 관세를 때렸는데 네네. 미국이 화해를 제재했는데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그렇죠. 보복을 안 한 상황인데 이 보복이 들어갈 거고 미국도 추가적인 화해 외에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 보복이 들어가고 3천억 달러 관세 인상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사실 이번 그 6월 말 회의에서 타협 자체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미중 간의 협상 과정에서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지켜보는 아직은 관망해야 될 상황이 많은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으신가 보네요. 1월에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 두 가지 카드가 이번에도 똑같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게 보시진 않는 거네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어떨까요? 일단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뭐 금리 인하는 하는 거고 그러면 언제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그 FOMC 의사로 그 FOMC 결과에 대한 평가와요. 그리고 언제쯤 하게 될지도 전망을 좀 내려주세요. 예, 오늘 새벽에 있었죠. 오늘 네. 새벽에 있었던 그 6월 미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미 연준이 인내심 문구를 삭제하며 네.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냈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동력이 역시 이제 해외 역풍,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 미 금리 인하와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상황은 같이 가는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올해 금리 동결이라고 점도표에서 나왔지만은 8명이나 그중에서 7명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들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역시 핵심은 이번 6월 성명에서도 제시됐듯이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가 되면서 역풍이 세질 때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시점이나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의 횟수는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의 진행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이제 만일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그 여파가 미국 경제의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 모습들이 이제 7월부터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은 네. 첫 번째 금리 인상은 바로 7월 말에 있는 FOMC 회의에서 단행이 되고 네. 이어서 9월에도 연이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4분기 추가 인하를 예상해보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 인하가 얘기됐지만은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금리 인하 폭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추가 관세 인상에 대한 인상이 보류가 된 채로 서로 이렇게 협상이 잘 진행되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3개월 정도 만일에 그 추가 협상 기간이 주어진다면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은 그걸 지켜본 후에 9월 중순에 있는 FOMC 회의에 가서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4분기에 좀 고려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들 미 연준 금리 정책에 대한 생각이고요. 네, 잘 안 되면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도 바로 연달아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좀 분위기가 잘 진행이 된다면 7월까지는 아니고 한 9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첫 번째 우리 시장에서는 안전판 확보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위험 자산에서 안전판이 확보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방 쪽의 힘이 이렇게 제한될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건 너무 분명한데 그걸 계기로 해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좀 예단하기는 그렇게 아주 확신을 갖기는 조금 무리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금리 인하, 더구나 가파른 금리 인하, 예전에 연쇄적인 금리 인하를 처리할 정도가 되면은 네. 그 전제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네, 게 그렇죠.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악화나 내지는 이제 지금 금리 인하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으로 연결되기까지의 시차에 대한 어떤 판단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네네. 주식시장은 초기에 금리 인하 초기에는 그에 대한 기대로서 반등이 나오지만은
그런 어떤 이익이 악화가 되면 다시 조정을 보이는 게 지난 4차례 금리 인하 국면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특히 이제 단기적인 현상을 제외한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결이 더 중요한가를 봤을 때 네.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마켓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네네. 이익은 좀 시차를 두고 좋아지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럼 마켓 PER이 올라가기에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단행된다 그래서 그 전제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가파른 주식시장의 강세를 하반기에 그 요인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뭔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그런 바람이 생기거든요. 뭐 예컨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재정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통화를 또 쓰는 방법도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도 그러면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좀 숨통을 튀게 해준다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예, 그 부분이 들어오면은 이제 네.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 올해 들어와서의 특징이 상대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 뉴욕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덜 올라가고 네네. 뉴욕 주가가 빠지면 우리는 더 빠지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는 게 우리 시장의 특징인데 그렇죠.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 이 부분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성과가 부진한 데는 세계 주요국 경제 가운데서 한국 경제의 어떤 기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비중을 작게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그 원인이 되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한국 경제 성장 기대치를 높여주면은 긍정적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최근 이 상황의 변화가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는 여지를 높였는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2012년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융 완화나 ECB의 양적 완화, 또 일본 은행의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을 때의 특징을 보면은 네. 금리 인하 같은 금융 완화 정책에다가 네. 동시에 들어가는 게 선제 가이던스도 맞아요. 굉장히 앞으로 금리를 인하를 계속하겠다.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계속하겠다는 말과 중앙은행 총재가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더 확신을 주어지는 기자회견을 하죠. 이 삼박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경제 주체들이 금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만들어주는데 맞아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경제 주체들에게 기대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삼박자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조성이 되는가가 네. 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조성이 안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그 이주열 총재 출근길에 많은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답할 수는 없다. 우리는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뉘앙스만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좀 기대감을 갖기 어렵겠네요. 예. 저는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본다는 말이 충분한데 네네. 만일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 된다면은 네.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한 방향으로 유지가 되는 네네. 정책의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 그 점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볼 때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거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뭐 타결은 아니지만 유예 기간을 좀 두게 될 경우 그래도 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좀 눈길을 둬야 되고 어디에서는 좀 눈길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들 그 하반기 그림에서 사실 여건은 조금 이번에 지금 미 연준도 금리 인하를 지금 시사를 했고 네. 다시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6월 말 미중 정상회의에서 어떤 그래도 최악의 상황보다는 협상을 조금 계속 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여건이 좋아진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역시 핵심은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우려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산업들이 조금 더 저희들은 조금 그 과거에 봤던 대형주나 이런 지수 관련주보다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일부 테크 업체들이랄지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의 기대가 아직은 크게 개선된다라는 기대가 약한 상황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업체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정부는 지금 세계 주요국들이 다 또 우리도 포함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 부양의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업종들, 내수와 서비스 업종, 마지막으로는 역시 지금 그 장기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높은 에너지나 은행 내지는 담배나 통신 업종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에 고배당주에 관심 갖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더 많은 이야기를 사실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